답이 나오면 얘기를 해주세요. 답이 나오면 맞아요. 쉽죠? 미분에서 0된 x를 찾아서 넣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a를 움직이면 되겠다, 맞지? a를 넘기면 되겠죠. 그러면 동현이 질문 해결되는 거 맞지? 자, 또 다른 거 있으면 또 물어보면 됩니다. 민기도 물어보면 돼. 뭐 안 풀었다고는 하지만 좀 어려워 보이는 거 있으면 민주도 마찬가지고 어려워 보인다 싶으면 물어봐도 돼요. 답은 1번입니다. 631번에 답은 1번. 1번 안 나옵니까? 2분에서 0되면 찾았잖아. 이걸 다시 원래 함수에 넣어야 돼. 원래 함수. 여기다. 오케이? 원래 함수에 왜 넣는가 하면 원래 함수, 아까는 미분했는 식이고 원래 함수에 넣어야지 그게 y값이니까. 맞죠? 자, 또 궁금한 거 있을까요? 여기 터프라는 건 다 어렵나? 응? 터프 스피드. 뭐 640번 같은 거요? 아, 640번에 그렇죠. 아, P좌표를 못 구하냐고요?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해주면 돼요? 알겠습니다. 딴 애들도 같이 봅시다. 640번요. 640번 풀어봐야지 그래 동현이처럼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죠? 그럼 딴 애들은 그 같이 문제 읽어보면서 왜 그렇게 하는지 볼게요. 자, 근데 그림 보면 대충 보이죠, 그죠? 그림을 딱 보면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 어딘가 P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죠? 그리고는 A, B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너희 미리 보면 알겠지만 A, B가 좌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A 좌표와 B 좌표가 나와 있으면 우리는 이 직선의 방향식을 구할 수 있죠. 맞니? 그러면 좌표를 찍어보죠. 뭐 0,-1하고 3,2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직선 방향식 세워볼까요?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y는 어떻게 y는 이 두 점 사이 기울기 얼마냐? 3 빼기 0분의 이거 하면 1이잖아요. 기울기가. 기울기 1이고 쌤 이 좌표 넣어볼게요. 그럼 y는 x 더하기 x 빼기 1 되죠? 그럼 끝났죠? y는 x 빼기 1이 바로 야의 직선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앞에 있는 x 앞에 있는 1이 기울기잖아요. 문제를 다시 돌아가서 P를 찾을 건데 P가 어떤 점인지 얘기해 볼게. 얘하고 또 문제에 다 식이 나와 있었네. 이거 나 괜히 구했다. 식이 있었어. x 빼기 1이라고. 맞죠? 아무튼 최단거리 묻는 거는 언제 최단거리가 돼요? 얘 둘이 평행할 때입니다. 얘 둘이 어떻다고요? 평행할 때요. 평행할 때. 근데 아까 동현이의 질문이 뭐였냐면 평행할 때 P가 뭐냐? 이거 아니에요. 그건 바로 이겁니다. 이 점의 좌표를 모를 때 우리 어떻게 하겠죠? 모를 때 좌표를 뭐 알파 콤마 가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가정, 뭐 F8라고 할까요? 가정을 하는 거야. 맞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이 기울기가 1인 걸 이용해서 찾는 거죠. 이 기울기가 아까 저번 주에 얘기했던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인 거야. 그럼 기울기가 주어졌으니까 얘를 미분해서 알파 넣으면 는을 하면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럼 식 자체가 나와 있잖아요. 이 식이 2분의 1x에 제곱 더하기 2분의 3이라고 돼 있잖아. 문제에도 이걸 fx라고 잡으면 얘를 미분해서 알파 넣으라고요. 그러면 얘가 알파로 끝이네 그냥. 이거 미분하면 x잖아요. 그러면 알파지 그냥. x에 알파 넣으면 그럼 알파가 그냥 1인 거야. 얘가 1이랬구나. 왜냐면 얘가 기울기니까 얘가 는 1이다라는 거죠. 그럼 찾았죠? 이 좌표는 1,1을 다시 여기 넣으면 2가 되는 거네요. 이렇게 찾는 거야. 그럼 좌표 나왔죠?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이 삼각형 넓이 구하고 있는데 그치? 최단거리와 넓이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이었을 때 얘들아 봐봐. 이렇게 이었을 때 이 삼각형에서 최단거리는 어디 있어요? 이 길이가 최단거리가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거야. 수학 3. 자, 그럼 우리가 이 직선을 바꿔야 되죠. 그죠? 모양을 x 넘겨서 x 빼기 y 빼기 1은 0으로 잡아가지고 루트 공식과 제곱 더하기 제곱 2분의 그 다음에 이 좌표가 1이니까 1이 넘는 거야. 1 넣고 2 넣으면 얘가 절대값 주면 2죠. 따라서 루트 2가 바로 최단거리가 됩니다. 됐니? 그럼 넓이는 이 삼각형에서 얘가 밑변으로 잡으면 되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3이 되죠. 그럼 답은 얘랑 얘가 됩니다. 그냥 루트 2와 3이다. 사각의 넓이 구할 때 가장 기본적인 풀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위해서 높이 찾다. 끝. 이렇게 터프 문제를 풀었네요. 그러면 117쪽, 118쪽 쭉 넘어가면 터프가 뒤쪽에 있네, 그죠? 118쪽에 보면 네 문제나 터프가 세 문제나 있죠. 어때? 동면이는 요 셋 중에서 어려운 게 있었나요? 649, 653. 알겠습니다. 649, 653입니다. 근데 649, 653을 이제 풀 건데 사실 그래프가 계속 나와 있잖아요. 그죠? 문제 보면 너 649번의 그래프 있잖아요. 이게 3차 함수죠? 아까 쌤이 3차 함수 대충 그렇게 생겼다고 했죠? 아직은 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은 모양을 눈에 이렇게 익어야 될 것 같아. 자, AB의 길이를 묻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얘들아 어떻게 해야지 AB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까 미리 예상을 해보면 말 그대로 어떻게 좌표를 찾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A 좌표랑 B 좌표를 찾으면 돼요. 근데 A가 접점이고 그 다음에 B는 뭐냐면은 그 접선이 지나는 새로운 점인 거잖아요. 맞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식으로 A가 있고 얘가 B가 있는데 A는 접점인데 문제 읽어보면 여기 이 곡선에 없는 바깥쪽에 점이 하나 있잖아요. 0,2가 문제에 나와 있죠. 그러면 이게 뭐야? 곡선 위에 있지 않은 점이 주어질 때인 거지. 맞지? 곡선 위에 점이 곡선 위에 없는 점을 지날 때 우리가 개념을 배웠잖아. 저번 주에요. 그때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접점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하라고 했어요. 그럼 또 알파 콤마 F 알파로 잡아 이렇게. 그리고 와서 우리가 책에 있는 식을 써보면 얘가 y는 fx라고 할까? 이게 fx로 잡을게요. fx는 x 세제곱 마이너스 2x죠. 선생님 혹시나 책 다르면 얘기 좀 해줘. 이게 됐죠? 그럼 이렇게 잡아놓고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면 y 마이너스 어떻게 해요? f 알파. f 알파는 여기다 알파 넣는 거잖아요. 알파 세제곱 빼기 2알파. 는 미분하고 알파 넣는 거니까 3알파 제곱 빼기 2. 너희 이 물르듯이 잘 따라와야 돼요. 이렇게요. 여기까지죠. 되나?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지나는 점을 0,2를 x에 0 넣고 y에 2 넣으라고 했죠. 넣으면 알파를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구해볼까요? 같이. 자, 그러면 오른쪽부터 전개하면 얘가 뭐야? 마이너스 3알파 세제곱 더하기 2알파가 되고요. 왼쪽은 부호만 바꾸면 되니까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더하기 2알파인데 여기 2가 하나 더 있죠. 이렇게요. 됐네? 자, 그러면 양쪽에 동묘한끼리 묶어주세요. 한쪽으로 몰아주시면 2알파 세제곱이 되고 는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1이네요. 알파를 찾았죠, 이렇게요? 알파 찾는 게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니까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2가 되니까 1 되겠죠. 이게 A좌표입니다. 그럼 A좌표 찾았으니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A좌표 가지고 이 접선을 완성하라고 했죠. 이 접선을 완성해보면 y 마이너스 알파에 아까 1 마이너스 1 넣으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다 넣으면 얼마냐?
이 좌표가 아까 1이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는 잡고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기울기 1 되죠. 맞아요. 따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x 플러스 1이다 해서 정리하면 y는 x 더하기 2가 됩니다. 이게 접선이에요. 이 접선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 접선이 다시 원래 함수하고 만나고 있잖아요. 원래 함수하고 얘들 또 는 해야 돼요. 표점은 항상 연립이죠. 여기다가 는하고 또 얘를 쓰는 거야. x 더하기 2라고요. 이렇게 하고 다시 왼쪽으로 넘겨서 3차 방식을 푼다고 아까 얘기했었죠. 이렇게 는 0인데 이거 조리제법이죠. 1, 0,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조리제법 할 때는 누구 넣으면 돼요? 아까 했던 이 마이너스 1 넣으면 됩니다. 맞죠? 마이너스 1을 넣는 거죠. 마이너스 1, 그러면 1 되고 마이너스 1, 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되죠. 자, 그럼 얘는 x 한 번 더 되죠. 마이너스 1이요.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이렇게 돼요. 따라서 x 플러스 1의 제곱 x 빼기 2가 되는 거죠. 됐나? 그럼 여기서 얘가 능형되는 게 몇 개 있어요. 마이너스 1과 2인데 마이너스 1은 여기서 아까 했으니까 남은 점이 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2를 다시 넣어주시면 바로 4가 된다. 이렇게 두 점을 다 찾는 거죠. 다 됐습니까? 그럼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써주면 답이 나옵니다. 3제곱 3제곱이니까 3루트 2. 3루트가 정답이 되겠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저번 주에 배운 거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네. 자, 653도 볼까요? 653 이 문제는 약간 다른 유형이지. 공통접선까지 선생님 저번 주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럼 공통접선 그 유형이 몇 개 있다고 했죠?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한 점에서 맞죠? 공통 접점일 때랑 접점이 다를 때 두 가지 했거든. 근데 위에 제목을 보면 얘는 같은 점이라고 했으니까 653 풀 때는 같은 점으로 생각하고 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써볼까요? 653요. 선생님이 개념을 알려주면 자꾸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문제 풀 때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문제에서 1,0에서 만나고 그랬죠. 이 1,0에서 접한다 그랬으니까 1,0이 공통 접점이니까 우리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통 접점을 x만 갖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됐나? 그럼 우리 두 가지 기억하는 거 기억납니까? 개념요? 두 가지 뭐야? 1을 두 식에 각각 넣어요. 그게 같다라는 식을 세웁니다. 자, 위에 있는 식에 1 넣으면 F한테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F1은 G1이라는 건데 F1이 4 더하기 A 더하기 B잖아요. 그럼 G1은 그냥 0이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줘? 미분해서 같다고 했죠? F'1은 G'1과 같다 이렇게 식 써주면 돼요. 그럼 미분하고 1 넣을 거니까 첫 번째 거는 3 플러스 2a 플러스 b가 되죠. 미분해서 1 넣으면요. 오른쪽은 2가 돼요. 이 둘이 연립하면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ab가 자동으로 나오겠죠. 둘이를 세님은 빼보겠습니다. 둘이를 뺐더니 1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예요. 따라서 a는 3이고요. a가 3일 때 b는 마이너스 7이겠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빼시면 답은 마이너스 12. 또 틀렸다 선생님이? 이게 수직이란 말이 나왔네. 선생님이 수직을만 안 썼네요. 그럼 뭐가 잘못됐는지 알겠네? 그러니까 선생님은 잘못 적었다. 이게 잘못 적었다. 이게 는이 아니다 그러면. 수직일 때 뭐야 이게? 반대 보이면서 역수되는 거죠. 선생님이 수직이란 안 읽었다 지금 맞죠? 그래 얘들아. 선생님이 자꾸 틀리면 안 되니까 중간에 좀 잡아주셔야 돼요. 문제 선생님이 제대로 안 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여기를 G'1의 역수로 반대 보세요. 이게 수직 조건이죠. 맞습니까? 다시 해볼게요. F'1은 3 더하기 2a 더하기 b고요. 얘는 미분하면 아까 2였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걸 정리한다고 다시 빼세요. 다시 빼면 마이너스 1, n 1 되고 마이너스 a 되고 얘는 2분의 1이죠. 따라서 a는 2분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 b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뭐야? 2분의 1이니까 2분의 9가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9가 되겠죠. 이 둘이 빼는 거네요. 그럼 마이너스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나? 빗비기니까. 민기는 와 다른 거 풀고 있나? 이거 안 해도 돼? 아예 안 들어간다는 그게 무슨 말이지? 근데 그래도 이게 까오면 안 되니까 배우긴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들어보면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앞에 거 몰라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자 앞에 걸 해야 다음 걸 한다가 이제 의미생활인 것 같은데 그것도 맞지, 그것도 맞는데 이걸 안 배운 내용이 아니니까, 그쵸? 이것도 배운 내용이니까 좀 더 뭐랄까 좀 효율적으로 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시간도 너한테 공부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거 안 듣고 그냥 너한테 계속 맞춰서 공부하면 자꾸 쌓일 것 같아. 그래서 모르는 게 또 쌓이고 또 쌓이면 나중에 가면 더 힘들어지니까 최근 거를 먼저 이렇게 하면서 앞에 거를 이렇게 채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다음 진도를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 그 선생님의 조언입니다. 절대로 강제성은 없어요. 알겠죠? 너한테 더 좋게 얘기하는 거야. 자, 또 다른 거. 이제 다 끝났나요? 동명이도 마지막 페이지 한 페이지 더 풀었다고 그랬죠? 그거는 꼭 풀고 다시 질문하는 거. 내일도 선생님 시간에 질문 되잖아요. 선생님 시간에는 시험 교수님 나간다고 했잖아요. 수업. 다 됐습니다. 이제. 질문 끝났다. 이제부터. 근데 선생님이 너희 첨삭해주고 이거는 이제 3시간 내내 첨삭하면 너희 좀 지겹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냥 수업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만 나갈게요. 많이 안 나가고 조금밖에 안 남았잖아요. 팁북은 요거 애들 요거밖에 안 남았어. 요거요. 요건데 이게 다가 아니고 뒤에는 단종합이니까 유형 이제 4개밖에 안 남았지 않나? 3개밖에 안 남았지 않나? 맞죠? 딱 3개요. 요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이 별로 없어요. 그럼 내일은 이제 선생님하고 드디어 이제 극대와 극소로 가면 어떨까? 증가와 감소가 하면 어떨까? 도함사령이 접선까지가 도함사령이 1이라고 했잖아요. 2가 내일 하는 거야. 이게 뭐냐면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 이거 하나로 보면 돼.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 여기까지만 아니지. 방부등식 활용까지 가면 그게 딱 도함수 활용 2가 됩니다. 근데 보통 함수의 그래프까지는 다 끊고 도함수 활용 3부터 그냥 방부등식, 그 다음 속도와 가속도까지 하면 끝나죠. 그럼 얘들아 미분이 끝나면 뭐 거의 다 하는 거죠. 맞지 않나요? 개념은 다 아는 건데 이게 문제가 상당히 까다롭죠. 너희가 지금 2학년이잖아요. 근데 이게 방학도 끝났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쌤 자꾸 고3 얘기하면 좀 부담되나? 근데 어쩔 수 없잖아. 이게 팩트인데 현실인데요. 그리고 고3 되면 좋아요 얘들아 오히려. 얘들 좋습니다. 근데 뭐 공부로 따지자면은 이제 수원 수투가 잘 돼 있는 상태가 되면 제일 좋겠죠. 제일 좋고 뭐 근데 공부를 떠나서 고3 되면 좋은 게 뭐냐면 너희가 주인공이 됩니다. 이제 학교에서도 주인공이 되고요. 일단 학교에서 다 고3만 챙긴단 말이에요. 고3만 아니지만 고3은 제일 많이 챙깁니다. 그 다음 고1을 챙겨요. 그냥 어리니까요. 적응을 시켜줘야 되니까요. 2학년 어때요? 그냥 내버려 두죠. 2학년 그래 너희는 뭐 알아서 공부해야 되지 이런 거니까 고3 되면 좋은 점이 그거라고요. 집에서도 주인공이 되거든요. 집에서도요. 우리
동현이 공부해야 되니까 옆에 누나 언니 막 있잖아요. 방해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엄마 아빠도 막 조심조심 이렇게 다니시고요. 그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가질 겁니다. 또 명절 되면 봐봐. 명절 되면 친척들이 막 용돈도 많이 주고요. 특히 이제 원하는 좋은 대학에 딱 붙으면 막 이렇게 막 몇백만 원씩 줍니다. 이제 등록금 해라 하면서 이렇게. 선생님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졸업하고 첫 명절 설날 때요. 그때 돈으로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한 명한테. 딴 분 다 받았겠죠? 그때 돈 100만 원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너무 옛날 사람이지만요. 한 최소한 한 350은 됩니다. 한 분한테. 그럼 한 번만 받았겠네? 제일 많이 받은 게 그 돈이었고 이제 조금씩 이렇게 모았더니 그냥 1년치 등록금이 다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너희는 근데 등록금도 원래 부모님이 보통 내주시거든요. 근데 너희 받은 거 갖고 해라 그러면 안 되니까 어떻게 몰래 받아야 됩니다. 이제 받았을 때 장아버지한테 우리 엄마한테 빚을 내주세요 딱 하고 이렇게 받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 가고 싶었던 이제 고3 때 이제 미리 계획 짤 거 아니야. 대학교 가면 놀러 가야지 하고 뭐 이렇게 여행 계획도 짜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고3 생활을 미리 지금 보내야 됩니다. 아직 고3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막 차도 사야지 그러고 이제 이렇게 면허증도 막 따려고 할 때쯤이가 이제 고3 딱 너희가 1년 반 뒤에 일입니다 이제. 그래서 좋은 거 맞죠 고3 되면요? 그렇잖아. 빨리 이제 수험 생활이 끝나는 거니까요. 아직 너희가 지금 1년하고 80 며칠 남았지만 고3이 딱 되면 이제 365일 딱 나한테 줄어드는 거야. 이게 어때요? 기대됩니까? 선생님은 고3 때 절대로 재수 안 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신 1년 동안 최선을 다하자. 이 마인드밖에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 안 하면 만약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일인 거고, 그죠? 본인이 제일 잘하지 않을까? 본인이 난 열심히 했던 것 같다. 딱 그게 느껴지면 재수를 굳이 안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목표가 갑자기 또 바뀌고 더 높아지면 모르겠지만 현재 너의 목표를 잘 잡아놓으면 되죠. 선생님 무슨 얘기 하자고 했죠? 그래, 고3이 되면요 학생들이 수투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도함수의 활용입니다. 수능에서도 그것만 나오면 다 틀립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곧 활용을 배울 건데요. 애들 다 틀린다니까요. 킬러로 나오는데요. 근데 킬러에 항상 단골 손님입니다. 도함수의 활용이요. 근데 이제 수능이 쉬워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직 현재 고3들도 그걸 잘 몰라. 아직 안 쳐봤으니까요. 너희는 그나마 다행인 거야. 바뀌기 첫 해가 아니니까요. 그럼 현재 고3들이 나오는 나이들을 딱 보고 우리 내년에 이렇게 나오겠네? 준비할 수 있단 말이야. 현재 고3들은 어때요? 처음이니까 벌써부터 재수해야지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반 애들은 절대 내가 재수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요. 고3들한테요. 애들도 하기 싫어하지. 당연히 하기 싫어하죠. 말로만 뭐 재수해야지 하는데 실제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게 돼요. 언제부터 마음이 헤어지는가는 수능 끝나고 실컷 놀 때 마음이 벌써 뭐 어차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애들이요. 좀 강력한 의지가 아니고 강력한 의지가 있을 때 뭐 재수를 하든가 해야 돼요. 알았죠 여러분? 안 하는 게 좋다고. 힘들잖아요. 자, 롤의 정리. 자, 그래서 빨리 합시다. 다음은 30분 동안. 근데 롤의 정리할 때 이 롤 너희가 좋아하는 그 게임이 아니다 알았어요? 그래, 선생님이 아재 개그가 재미없나? 롤은 수학자 이름입니다. 롤. 근데 뭐 그건 나중에 참고로 보시고요. 지금 배우게 될 게 두 가지거든. 롤의 정리하고 하나 더 있어요. 평균값 정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 책에서는 이걸 따로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비슷합니다. 뭐 비슷하다기보다는 누가 더 범위가 크냐, 얘가 범위가 커요. 오케이? 포함 관계로 얘기하면 더 크다니까요. 평균값 정리가요. 그러면 너희가 평균값 정리가 뭔지 아는 게 먼저 중요한 것 같아요.
아셨죠? 그 순서대로 얘기하면 우리 책에서는 이거밖에 이게 순서가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걸 먼저 보자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동시에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가 뭐냐면 이 말 안에 뭔가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평균. 오케이? 그럼 너희 평균값을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선생님은 항상 정리나 개념 얘기할 때 결론부터 얘기하면 좋더라고요. 내 스스로도 개념을 정리할 때는요. 그러면 평균값 정리가 뭔지 결론을 알아야 돼. 근데 좀 전에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평균이 딱 들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얘기하면 됩니다. 뭘까요? 이 파트에서 배운 거야. 무슨 평균? 안 들려서 그래. 틀어도 돼. 무슨 평균? 내 써줄까? 평균으로 들어가는 거 있잖아. 평균 변화율 말이야. 평균이 들어가지 않나? 말하면? 하나 더 있는데요. 평균 변화율과 비교되는 말. 뭐야? 순간 변화율이야. 맞아. 순간 변화율. 비교되는 말.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론만 얘기하는 거야. 이 둘이 같다. 이게 결론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니까 이름 안에 이 평균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니까요. 얘는 비교되는 말이고. 근데 원래 얘들이는 우리가 같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반드시.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수 있다고 하면 안 될 것 같고 얘들이 같은 게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항상 같다는 게 아니고 적어도 한 번은 같다는 겁니다. 적어도 한 번은 같다. 자, 선생님 앞에다 적어줄게. 조금씩 이제 살을 입히는 거야. 적어도 한 점에서 얘들이 같다. 적어도 한 점의 말은 2점일 수도 있고 3점일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얘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붙어야 되죠? 이거는 뭐라고? 결론이라고. 결론. 아까 했던 말대로 결론을 먼저 잡아놓고 얘가 되기 위한 조건을 공부하자고요. 알겠습니까? 조건. 자, 그럼 조건이 뭐가 있을까? 당연히 이런 말들 어떤 범위를 줘야 돼요. 범위를요. 첫 번째 범위는 뭐냐면 일단 열린 구간입니다. 이게 뭐라고 했지? 선생님이 열린 구간이라고 했죠?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그럼 열린 구간에서 이 열린 구간에서 누가 어떤 fx가 말이야. 어떤 fx가 지금 살을 입히고 있는 거예요. 열린 구간에서 어떤 fx가 뭐가 돼야 되느냐? 미분 가능해야 됩니다. 미분 가능해야 순간 변화율이 생기지 않을까? 순간 변화율이 바로 뭐예요? 미분 계수라고 배웠죠? 같은 말입니다. 미분 계수하고요. 그래, 미분 가능해야 돼요. 첫 번째 조건은요. 두 번째 조건은요. 닫힌 구간이에요. 닫힌 구간에서는 얘가 연속이 돼야 된다. 이것도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미분 가능과 연속은 원래 우리가 어떻죠? 자동으로 가는 거죠, 원래는요. 근데 차이점이 뭐야, 여기서? 얘는 닫혀 있는 거야. 얘는 열려 있고요. 그럼 너희가 문제 풀 때마다 이 조건들 책에다 좀 표시 좀 해보세요, 여러분. 어디에 줄지 해야 되겠니, 얘들아? 거기 110쪽에, 120쪽에 보면 맨 위에 박스 17번에 보면 적혀 있습니다. 첫째 줄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맞아?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 말이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식이 바로 얘를 얘기하는 거 맞죠?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다. 그게 원래 결론이 됩니다. 쌤이 책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적었는데 너희한테 좀 순서를 좀 바꿔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 말 안에 의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쌤은요. 오케이?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만족이 되면 얘가 된다는 거야. 근데 너희가 이걸 따로따로 외우려고 하면 안 돼, 얘들아. 자, 자연스럽게 기억해야 돼. 자, 왜 미분 가능해야 된다고? 결론을 미리 얘기했잖아요. 미분할 거니까. 얘가 미분계수거든요. 미분할 거니까 미분 가능해야 돼, 이 말. 당연하죠. 그 다음, 왜 연속이 돼야 될까? 평균 변화율이 원래 뭔데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잖아요. 그러면 두 점의 x좌표와 y좌표가 결정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양 끝에 좌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한 거야. 연속은 얘한테 필요한 거고 얘는 얘한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억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을 미리 알고 하면 너희가 조건이 생각나지 않겠냐 뭐 이런 겁니다. 알겠죠? 이제 식으로 써주면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쓰는 거야? FB-FA. 그러니까 양 끝에 y좌표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아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자도 야하고 연관이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 맞춰서 문자를 잡아주는 거야. 그럼 는 순간 변화는 뭘까? F'C라고 잡아요. 오케이? 이때 C가 봐봐. 적어도 한 점에서 얘가 같다고 했잖아. 이때 이 한 점이 누가 돼야 되냐 이거죠. 선생님이 자꾸 살을 입히고 있죠. 이 한 점이 뭐가 돼야 되느냐? 바로 이 C인데요. 이 C가 뭐가 되냐면 A와 B 사이에 있어요. 뭐라고? C가 열린 구간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열린 구간. 프라임은 열린 구간에 있어야 된다. 이들 뭐 약속이죠. 약속. 뭐 이건 증명의 문제가 아니라 약속입니다. 이렇게 정리는 뭐야? 원래 항상 되는 거를 그냥 말 그대로 정리하는 거죠. 영어로는 정리를 뭐라고 하냐? 시오리언이라고 하죠. 정리. 이해되십니까? 이 마지막 빨간색 열린 구간에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그림으로 이제 그려보면 너희가 이해가 좀 되기 쉽겠죠? 자, 내가 막 아까처럼 3차 함수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무 점이나 잡아요. 아무 점이나. 뭐 여기다가 내가 이 좌표를 아까처럼 A, FA라고 할게 이거죠. 아무 데나. 여기다가 또 잡아요. B, F. 그럼 우리는 뭐만 보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연속이면 되는 거고 뒤에 건 필요 없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이제부터 얘가 어떤지 봐봐. 미분 가능합니까? 매끄러운 곡선은 미분 가능하죠. 거기다가 연속이죠. 끊어지지 않았죠. 조건을 만족한다고. 그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두 점 사이,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은 직선이죠. 이 기울기가 미분과 같단 말은 접선 중에서도 얘와 평행한 게 몇 개 있냐.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죠. 얘는 그러면 여기도 C, 여기도 C. 얘가 C1, C2라고 볼 수 있죠. 얘는 두 개 존재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때 이 빨간색과 얘는 평행하다고. 평행. 근데 얘는 그러면 기울기가 양수인 상황이죠. 어떨 때는 음수도 있겠죠. 어떨 때는 0도 있겠죠. 그렇잖아. 이 A와 B가 같은 위치에 있으면 0 되지 않나요? 맞습니까? 나 말 이해돼? 위치에서 뭐가 0이라고? 뭐라고? 같은 위치에 있으면 뭐가 0이라고? 기울기가. 내가 만약에 여기 이 점과 만약에 이 점하고 여기를 잡을 수 있잖아요. 같은 위치에 이렇게. 0 되죠. 내 말 이해돼? 그러면 롤 정리를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 롤 정리는 뭐냐? 특별히 이 평균 변화율이 0 될 때입니다. 오케이? 이 자리에 뭐 넣는다고? 0 넣는다고. 얘는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롤 정리는 무조건 이 자리가 0이어야 돼요. 롤 정리. 그러니까 더 쉽죠. 롤의 정리를 결론만 얘기하면 뭐가 될까 얘들아? 롤의 정리는 여기다 써줄까? 그럼 롤의 정리는 특히 뭐가 0될 때? 얘가 능영될 때야. 얘가 능영이라는 뜻은 이 자리가 0이라는 뜻이죠. 맞습니까? 근데 이때는 조건이 얘하고 똑같이 들어갑니다. 알았어? 근데 추가됩니다. 하나 더. 롤 정리는 조건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이건 결론이고요. 야의 조건은 뭘까요? 추가 조건이 뭘까요? 추가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이 둘이도 다 들어가야 되고 추가 조건이 하나 더 생겨요. 뭐일 것 같아요? 능령이 돼야 되니까. 얘가 능령이 돼야 되니까 A와 B가 같은 위치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FA와 FB가 같다가 돼야 됩니다.
이게 우리 책에 적혀있지 않습니까? 둘째 줄에 16번 박스 안에 둘째 줄에 FA와 FB가 같다. 그리고 프라임은 0이다. 이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생각은요. 그리고 얘도 반드시 C는 사이에 있어야 돼요. 알았어요? 제도야. 그럼 롤의 정리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여기 내가 A 잡았으면 같은 위치에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잡든 여기 잡든 같은 위치에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A, 얘가 B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끄러운 곡선이고 연속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바로 롤 정리에서는 프라임 0이잖아. 맞죠? 평면 매너리 0이라고요. 그럼 야와 똑같은 건 여기밖에 없죠. 이게 C가 된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양 끝점을 연결했는 그 기울기와 그 사이의 어떤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게 반드시 존재한다고요. 뭐가 되면? 이 두 개가 되면. 오케이? 적어도 한 번은 된다. 만약에 선생님 여기서 B를 더 멀리 잡았으면 여기 잡았으면 두 번 나오겠죠. 쉽나요? 여기까지 끝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문제 풀 때 롤 정리 나왔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프라임은 0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반드시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답은 여기 닫혀 있더라도 C는 사이에 있어야 돼. 알았어요? 그거만 조심하면 돼요. 학생들이 학교 시험 칠 때 모르고 닫혀 있다고 해서 C를 양 끝에 넣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꼭 제외돼야 됩니다. 자, 그럼 660번 보세요. 일단 660번 어떻게 할래? 미분해서 능력해 보세요. 660번 660번에 미분해서 능력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0 플러스 1로 잡는 거 알았어요? 능력 C는 1이죠. 요 1이 문제에서 0과 2랑 닫혀있는 구간 있죠. 0과 2가 닫혀있지만 반드시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알았어요? 그럼 1이 사이에 들어가는 거 맞죠? 따라서 맞는 겁니다. 그럼 너희가 그러면 660번 풀 때 조건들을 확인해야 돼. 원래는 그러니까 조건 확인 안 해봤잖아 지금 사실. 조건 확인해볼까요? 얘가 0과 2에서 일단 연속 맞죠? 미분 가능하죠? 왜? 3차 함수는 2차 함수는 무조건 미분 가능하거든요. 무조건. 모든 실수에서. 얘 자동으로 됩니다. 자동으로. 넘어갑시다. 그럼 663 해봐. 663요. 663에서 너희가 롤 정리는 몇 개 나오는지 평면 정리 몇 개 나오는지 찾을 수 있겠네? C가 몇 개 나오냐고 묻는 거죠. 민주는 장우가 아이가 장우나 민주가 그래도 솔직하긴 해. 숫자 안 했으면 알딱하고 장우는 장우각하고 뭐 맞죠? (663) 의 정답이 몇 번입니까? 663 정답 4번 나옵니까 여러분? 선생님처럼 손만큼 내야 이게 쫙쫙쫙 이렇게만 하면 끝나는 거 맞나요? 인기 좀 어려워요? C는 인도 알리 A와 C 사이에서 A와 C 사이에서 평균 정리고 롤 정리는 A와 B 사이야. 범위 봤어요? A와 B 사이에서는 두 개죠? P는 2. 그럼 이제 A와 C 사이에서는 A, C를 양쪽에 꺼보세요. 제가 아까 양쪽에 꺼었던 거 기억나요? 이거 꺼봐야 돼. 꺼보고 같은 게 몇 개인지 짝짝짝 끊는 거 이렇게요. 그럼 3개 나옵니까? 네. 정답 옵니다. 그래서 4번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페이지에 가면 이제 활용이 나오죠. 응? 활용도 똑같아요. 근데 똑같다는 게 너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건 다 지우고 이제 개념은 다 했어요. 오늘 배울 개념이 여기까지. 시간이 한 15분 남았으니까 이거 하나 풀고 남은 시간은 맨 뒤에 있는 행복한 1등급 좀 이렇게 풀어봅시다. 시간이 되면요. 내가 같이 풀어주려고 없다. 맞죠? 너희가 혼자 풀면 힘든 파트니까요. 자, 6, 7, 2 이것만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얘들아 문제 읽어보면 뭐가 되냐? 맨 마지막에 질문이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자 이게 책에 적혀 있는 거야. 책에 이렇게 얘가 뭐냐라고 묻는 거 맞죠 여러분? 맞습니까? 얘가 뭐냐라고 묻고 있어요. 근데 이 전에 조건이 있는데 문제 조건이 있는데 f x가 무한대로 갈 때 f 프라임 x가 2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되나?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자, 얘들아, 내가 구하고 싶은 얘가 뭔지 모르니까 우리가 뭐 책에는 뭐 값을 모르니까 우리끼리 그냥 a라고 할까 되면 모르니까 일단 a라고 잡으세요. 그 다음 잡아봐 얘들아. 여기서 얘를 이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프라임이 있잖아요. 지금 아까 너희한테 뭐라고 그랬죠? 프라임이 누구와 같다? 얘와 똑같은 게 뭐가 있다? 평균 변화율이 있다. 아까 금방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평균 변화를 만들어야 돼요. 자, 평균 변화를 만들면 이 위에 있는 식을 잘 봐봐. 그래서 이렇게 내가 나눠볼까? 이렇게 양변에다가 얘 빼기를 해보세요. 얘 빼기가 뭐죠? 3이죠? 3 맞아? 그냥 산수 3. 그럼 여기 원래 3이 없었잖아요. 똑같이 어떻게 하면 돼? 3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양쪽에다가 이렇게 상관없죠? 양변 나누는 거니까 0이 아닌 숫자니까. 그럼 왼쪽이 뭐가 됩니까 여러분? 왼쪽이 뭐가 되는지 얘기해봐. 왼쪽이 뭐가 돼요? 얘가 그냥 F'X죠? F'X야. 둘이 뺐잖아요. 근데 X, 얘는 좀 2하고 1이 아니고 X가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X 어떤 무한대 엄청 큰 숫자에서 나의 미분계수를 보겠다는 거야. 내가 이해돼? 아주 X가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계수는 보통 X가 뭐 1로 가거나 0으로 가잖아요. 어떤 하나의 숫자래요. 근데 얘는 지금 무한대로 가니까 굳이 알 수가 없어. 얘도 무한대, 얘도 무한대라는 거야. 둘 다 무한대잖아. 둘 다 무한대. 근데 같다고 볼 수는 없다고. 그래서 둘이 뺐다고 셈이 3차이 나는 두 개의 무한대 숫자. 그럼 우리가 이놈을 뭘로 볼 수 있냐고? F 프라임 X로 보면 되니까. 2라. 얘가 2라는 말은 이만큼 2라는 거잖아. 얘가 2라는 거니까 얘가 2가 돼야 되지. 3분의 2가. 그럼 A는 6이어야 돼 라는 겁니다. 근데 약간 응용됐다는 게 없는 식을 너희가 만든다는 게 좀 어려운 거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대로 프라임과 평균값 정리를 적당하게 섞는다. 그게 좀 응용이죠. 너희도 한번 풀어볼래요? 밑에 거 풀어보세요. 밑에 거. 밑에 거를 풀어보세요. 6, 7, 2는 답이 아까 5번이었다. 육, 7, 3번 답이 얼마입니까?
673은 이거 교과서에도 나오더라 이거요. 마플 안에 있는 게 673번하고 674번이 같은 거거든요. 그죠? 같아. 약간 좀 문제 좀 특이하죠. 우리 저 시간 되겠나? 답은 5번입니다. 1등급 문제를 하나 풀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되겠다. 그치? 여기 약간 시간 걸렸네 이거죠? 답이 5번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좋아요. 이거는 너희가 이렇게 막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아까 개념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 아까 개념만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쭉 써볼게. F 프라임 A 더하기 세타 H다. 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지금요 문제가. 근데 fx가 뭐 나와 있지 않나 문제죠? fx는 x제곱. 세타만 구하면 끝나는데 너희가 세타를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잖아요. 그쵸?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식 그대로 이미 어떤 지금 A 좌표란 말이에요. A도 그렇고 뭐 H는 양수야 그래 또 그죠? 여기서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해봐. 있는 그대로 한번 넣어보라고요. 자, 풀이 시작하는 거야. A 더하기 H 넣으면 돼 그냥요. 이런 경우 직접 찾으면 돼요. 직접 찾는다. 식이 나와 있잖아. A죠. 어렵지 않죠? 제 말은 평균 변화율 값을 직접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약간 활용됐다고 하는 거죠. 그럼 얘는 미분할 거 아니에요. 그죠? 미분하면 뭐예요? 2x죠? 2x한테 넣으면 되는 거 맞나? 얘를 미분하면 2x니까 얘를 넣자고요. 그러면 2a 더하기 세타 h 다 됐죠? 이러고 질문이 뭐야? 세타 묻니까 세타로 정리하면 됩니다. 이제부터요. 자, 세타로 정리하기 전에 이 식을 먼저 계산해 줄게요. 왼쪽 좌변을 정리하면 a 제곱 날라가고 2ah 더하기 h 제곱이죠. 하나, 이걸 양 아래 위로 h 나누면 좌변이 정리가 되는데 그게 뭐냐면 2a 더하기 h입니다. 여기까지 h 약분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할까? 여기 2a와 얘를 분배시켜요. 그럼 2a 더하기 2 세타 h가 2a 더하기 h다. 그럼 우리가 또 다시 2a 날려주고 이제 얘를 뭘로 정리한다? 세타로 정리한다. 그게 답이에요. 따라서 세타는 2분의 1이다. 이 문제는 있는 그대로 식을 여기다 넣어서 직접 찾으라는 것밖에 없어요. 어렵지 않죠? 활용이라고 했으니까 식 보고 찾는 거죠. 앞에 거는 그림 보고 찾았다면 얘는 식 보고 직접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야. 됐나요? 이렇게 해서 답이 5번이었고요. 맨 뒤에 가서 너희들이 한번 보자. 맨 뒤에 1등급 문제가 6개밖에 없네요. 오늘 배운 걸 하나 풀어보려고요. 오늘 배운 거. 오늘 배운 게 몇 번에 얘는 왜 표현 정리가 없냐? 얘는 표현 정리 자체가 없다. 그 말인 즉슨 얘는 어렵게 나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알겠죠? 1등급에는 안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접선 한번 풀어봅시다. 어때? 시간이 한 5분 남았잖아요. 오른쪽에 보면 평가원 기출 있죠? 맨 위에 691번이요. 이거 같이 한번 풀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괜찮네? 이거 아직 안 풀었죠, 너희? 내일까지는 숙제가 아니니까 일단 너희가 틈나는 대로 오늘 내일 중에 여기까지 좀 풀어봐주세요. 미리.
자, 191번 같이 해보고 맞힐 건데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 볼게요. 같이 봐봐요. A0에서 곡선을 그었다고 했죠? 그 다음 0A에서도 그었다고 했어요. 이 두 개가 평행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자, 식 자체가 똑같죠? 3x의 세제곱 아닌가? 맞나? 우리 3x 세제곱 어떻게 그릴 수 있지? 그림을 대충 그려볼게요. 대충 그려볼게요. 일단 3x의 상승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라고 예상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왜 이렇게 했는지 알겠습니까? x가 0이면 0이고 양수는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대충 그릴 수 있겠죠. 자, 다시 돌아가서 문제에서 한 번은 a, 요. 자, a,는 a가 양수라고 했으니 이쯤 어딘가 있다는 거야. 오케이? 첫 번째. 두 번째는 0,a니까 위에 있겠죠? 이쯤 어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직접 접선을 그어서 평행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좀 책에서요. 자, 해볼게. 그럼 여기서 접선은 어떻게 끄? 이렇게 긋겠죠. 맞나? 그럼 여기서 어떻게 끄 같아요? 이렇게 긋겠죠. 근데 이게 평행하게 끄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얘가 평행하다. 이게 문제 끝이죠. 어렵지 않아요? 괜찮죠? 그럼 생각해봐. 이 둘이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각각의 이 상황을 보면 이 위치가 어디쯤에 있어야 될까 일만 아닌가? 그치? 그럼 생각해봐. 얘가 지금 0A, A0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이 간격이 똑같죠? 똑같을 거 아니야, 간격이야? 근데 여기서 이렇게 끄고 이렇게 끊는 건데 이게 평행하려면 이 점의 좌표하고 이 점의 접점의 y좌표하고 x좌표 봤을 때 얘들도 원점 대칭돼야지 않겠니? 이 자체가 원래 원점 대칭이잖아요. 원점 대칭 뭔지 아시죠? 이 모양이 똑같다고 그러지? 대칭이죠. 원점이죠. 그럼 이 좌표 둘이 반대보가 돼야 돼요. 미리 예상을 해보면. 그럼 그 좌표를 좀 책에서 우리가 안 나와 있으니까 어차피 뭐 a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치? 그럼 접점을 가정하세요. 여기를 알파. 얘는 그럼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총. 그럼 위에 있는 거 얘가 뭐 어디 3알파 세제곱 되는 거고 얘는 마이너스 3알파 세제곱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너희가 각각의 뭘 구하면 돼요? 기울기를 구하면 답이 그냥 나오지 않을까요? 기울기 구하면 돼요. 해보자. 일단 이거 접선을 세울 거야, 쟤는요. 그리고 얘를 지나게 할 겁니다. y 마이너스 3알파 얘 갖고 할게요. 세제곱은. 그 다음 미분하면 9알파 제곱이죠. 9알파 제곱. 우리 배운 대로 하는 거야. 접선요. 그리고 얘가 얘를 지난다는 거야. A 0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0 놓고 여기다가 A 놓고.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럼 이때 이걸 정리해 볼게요. 정리하면 뭐가 되는지 보세요. 일단 정리하면 얘가 왼쪽이 뭐가 돼? 약분되죠, 얘가. 처음부터 이게 약분되는 거 맞나요? 3 약분되고 얘 3 약분되고 얘 다 날라가고 하나만 남아요. 맞나? 알파끼리 약분. 알파 0이 아니니까요. 됐네? 그럼 자, 남아있는 거 정리해봐. 마이너스 알파죠. 마이너스 알파는 3a 맞아요? 3a 마이너스 3알파. 우리가 넘어가서 3a는 뭐가 되냐면 2알파가 되겠네요. 문자를 줄이고 있는 거예요. 됐니? 여기까지요? 자, 그러면 저기 왼쪽에서 아까 선생님이 둘이 평행하다고 했으니까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가는 거죠. 이 좌표로 간다고 합니다. 그럼 또 y 마이너스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괜찮죠? 한번 쓰는 거야, 접선이요. 는 미분하면 똑같겠죠? 같은 기울기니까 9알파 제곱 x 플러스 알파 되고 얘한테 누굴 넣어야 된다? 얘한테는 y에 a 놓고 x에 0 넣어야 된다. 곡선 밖에 대입한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정리해보면 또 약분되죠? 시간 오버되면 안 되겠는데 약분되고 하나 남죠? 3 약분되고 3 돼요. 자, 그러면 얘 남았는 거 a 더하기 알파는 3알파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a는 뭐가 돼요?
2알파가 되죠. 맞나? 약분되고 A는 3알파. 다 맞습니까, 여러분? 다 맞죠? 그럼 봐봐. 얘가 지금 A 자리를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A가 뭐가 되는 얘들아? 0 되지 않냐? 지금 뭐 잘못 적었는데 어디서? 얘들아, A 0 되면 답이 없어요. 선생님 계산 주사는 거 없나? 선생님 책은 다른 거 없니 숫자? 빨리 해보자. y 3알파 세제곱. 지금 장점이 있는 것 같다. 얘들아, 빨리 하고 끝내자. 얘가 0, A0을 지난다 해서 이렇게 잡은 거죠. 마이너스 알파는 3A 마이너스 3알파. 여기까지 맞죠? 3A는 2알파. 그 다음 왼쪽. y 더하기 때는 뭐야? y 더하기 얘들아 뭐 잘못 적은 게 있네요. 얘들아 장점이 없는데? 잠깐만. 문제를 다 들어가 보죠. 문제에서 뭐 구하는 거였죠? 3x 세제곱의 그은 접선이죠. 얘한테서 그은 접선, 얘한테도 그은 접선이 평행하다. 맞지? 지금 뭘 잘못 적었죠? 응? 뭘 잘못 적었죠? A 플러스 얘가 아까 뭐였나? 알파였죠. A 플러스 알파는 3알파. 그래. 여기까지 하자. 내일 다시 결론 내립시다. 이거는 선생님 뭐 잠시한 있는 것 같아서 좀 시간이 없어서 맞추려고요. 내일 요거 다시 할게요. 알겠지? 너희도 한번 생각해봐. 저까지가 맞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다 맞는데 선생님이 뭐 접선 잠잠하나 싶어서 계산 다시 해볼게요. 알겠죠? 그래, 답은 나올 거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월트 공준해서 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거는 시간 안 써도 내일 같이 하면 되니까 준비야. 오케이, 갑시다. 갑시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